뇌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뇌의 기능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죠. 우리 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분류를 할 때 중추신경은 바로 이 뇌와 척수죠. 이 뇌가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뇌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뇌를 아주 단단한 뼈 속에다가 안전하게 자리 잡게 했습니다. 바로 두개골이죠. 뇌는 두개골 안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충격에도 안전하게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보호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뇌가 두개골 안에 아주 어두운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직접적인 접촉,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감각에 의존해서 외부의 자극과 정보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죠. 이 5가지 감각을 우리는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각이 현실적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던, 상상을 통한 것이었던 뇌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의식적 차원에서는 이것은 상상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의식적 차원이죠. 의식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작은 용량과 15초 내의 짧은 시간, 한계가 있습니다. 용량의 한계. 그러면 대부분 우리의 마음과 심리, 멘탈의 깊은 뿌리는 바로 잠재의식에 있죠. 우리 잠재의식에서는 오감적으로 제공되는 자극과 정보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실적 경험이든 상상이든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억 시스템이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기억 시스템에서는 강한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해서 장기 기억화시킵니다. 또는 단 1회의 경험도 강한 정서적 경험으로 들어오면 전용신경회로를 구축해서 장기 기억화시키죠. 이 장기 기억 영역이 바로 잠재의식 영역입니다. 자,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실적 경험과 상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똑같은 기억 시스템에 저장해 놓는다. 우리 뇌를 착각의 챔피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면서 놀라운 적응의 달인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생소한 것에 대해서, 낯설은 것에 대해서 처음은 조금 거리를 두거나 조금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 경험이든 가상적 경험이든 구분하지 않고 그것이 반복된다면 놀라운 적응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옳은 것이든 옳지 않는 것이든 가상이든 현실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복하거나 강한 정서적 경험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뇌에 강한 전용신경회를 구축해서 절대적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그 절대적 사실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믿음에 통제당하는 착각의 챔피언이기 때문입니다. 뇌는 놀라운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합리적이다라고 합니다. 뇌는 놀라운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뇌는 가소성의 마술사라고도 하죠. 우리 뇌는 새로운 학습과 경험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새로운 신경회로의 조합과 배열을 만들거나 회로를 확장합니다. 결국 어떤 학습 경험이 반복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까지도 바꿀 수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뇌가 이 가소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기계가 되거나 로봇가 되는 거겠죠. 우리는 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변화를 할 수 있고 수많은 창조를 할 수 있고 수많은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 바로 가소성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 제한이 따르죠. 예를 들어서 야구의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 완벽하게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거기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상을 하는 것, 가상 세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타격, 내가 원하는 어떤 기술, 동작을 100% 순도 100%의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뇌는 착각의 챔피언이라고 했습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험을 의식 차원에서는 구분할 수 있으되 잠재의식 차원에서는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을 통한 완벽한 그런 기술과 동작을 반복해버리면 뇌에 그와 관련된 굵은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해버리죠. 현실 세계에서는 100%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지만 상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구현한 그러한 기술과 동작이 실제 운동을 할 때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의 운동유연에서 지시가 내려가야만 운동신경이 작동되죠. 결국 뇌에 어떤 회로를 굵게 강화시켜 놨는가, 어떤 회로를 구축하였는가에 의해서 운동 수행과 경기력에 차이가 나타난다면 바로 이것이 운동선수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중요한 훈련 과정인 심상훈련,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결국 이미지 트레이닝은 뭐냐면 우리 뇌의 착각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상세계, 상상은 그 어떠한 한계나 제한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어떤 발명, 위대한 어떤 창조는 처음 그 시작에 뭐가 있느냐면 상상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돼,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라고 하지만 그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그 상상이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고 성취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가상세계에서의 무제한 능력 때문입니다. 뇌는 타고난 기회주의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뇌는 온전히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취사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를 타고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왜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왜 사람들은 변화하는가? 사람들은 왜 배신하는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 뇌가 갖고 있는 기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인간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뭔 이야기냐?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기회주의적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왜? 자신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실존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실존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뭘까요? 그건 관념의 세계죠. 실존의 세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그 과거와 미래, 관념의 세계를 현재에서 초점을 일치시킬 때 그 과거와 미래는 바로 실존이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 갖고 있는 착각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반대로
과거의 트라우마 경험이 현재의 나의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를 만들고, 또 미래를 어둡게 예측하는 순간 지금의 내가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미래를 희망적이고 뭔가 긍정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순간 지금 여기에서 내 활력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건 뭘까요? 과거와 미래 관념의 세계를 지금 현재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코칭과 상담에 활용한다면 우리는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를 바꿈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간선에 걸쳐져 있는 하나의 연결이에요. 연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를 바꾼다는 것은 나머지 두 가지가 함께 바뀝니다. 내가 미래의 상상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현재의 내 활력 상태가 더 업되고, 그것이 과거의 나의 기억까지 조작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면 미래를 바꿈으로 해서 현재와 과거를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반대로 과거의 특정 어떤 경험을 추억화시키는, 미화시키는 그런 어떤 반복적인 상상을 한다면, 또는 과거의 그 기억을 조작하고 편집할 수 있다면, 그 편집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이라면 지금 현재의 내 상태가 바뀔 것이고, 지금 내 바뀐 상태가 나의 미래까지도 밝게 비추어준다면 과거를 바꿈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내 상태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현재 바뀐 이 나와 과거와 미래는 시간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가 바뀐 상태에서 과거를 비추면, 현재의 내 상태가 긍정적이라면 과거의 어두웠던 면까지도 긍정의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어두웠던 과거의 경험이 트라우마 기억이 아닌 아련한 추억으로 전체성으로 통합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내 상태를 활력 있는 상태에서 미래를 비춘다면 나의 미래는 좀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지 않을까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현재를 바꿈으로 해서 나의 과거와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뇌는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뇌의 착각 기능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뇌는 단 1회의 정서적, 충격적 경험도 절대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뭘 만든다고 했죠? 믿음을 만듭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했죠. 그 믿음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의지를 가질 때 그걸 신념체계라고 합니다. 이 신념체계가 형성됐다는 것은 이미 습관화된 것이고 중독된 것입니다. 이 습관화되고 중독된 것은 결국 전용 신경회로가 구축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해야 됩니다. 노래를 하는 가수는 그 노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해야 됩니다. 화가는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해야 됩니다. 각 분야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용 신경회로를 구축해야 우리 삶이 보다 더 성취하는 삶이 되고 건강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까요?